우리 글로벌관과 학생 여러분 역시 경영학 하면은 사람과 돈과 의미 제가 늘 강조했죠. 음, 오늘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 프리뷰 예습을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항상 평소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주로 인간에 대한 얘기 아니면 미래에 대한 또 직업에 관련된 거. 그러나 빠지지 않아야 될 게 이 돈에 대한 겁니다. 사실 그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의 하나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돈은 하늘이 준 축복이니까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거라. 이런 이야기를 그야말로 2살, 3살, 4살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 때부터 부모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돈을 주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교육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 이상하게 돈에 대한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뭐 문학가 도스토예브스키, 뭐 죄와 벌 이런 사람도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죠. 인생의 돈이 전부 아닙니까? 사실 너무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또 역시 이번엔 예술가, 화가 피카소는 예술은 비즈니스다. 아주 또 강하게 뭐 아주 단문으로 이야기를 하죠. 미켈란젤로도 돈은 내가 이뤄낸 업적의 원인이다라고 그냥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예술을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피노자는 돈은 인생 모든 것의 축소판이다. 이게 벌써 언제부터 이런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승자가 소수의 사람이 모든 부를 다 독식을 한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Winner Takes It All Society 뭐 이런 책들도 나올 정도로 돈은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더 이상 돈의 위력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돈은 심지어 검은 것을 희게 만들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늙은 사람을 젊게 뭐 정말 이보다 더 그 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도 잘 풀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관계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이탈리아 속담도 있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관계는 돈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돈에 의해서 통제되고 연결된다라는 마르크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끌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문제라는 거죠. 자본주의,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대 형태로 나온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만큼 돈은 인간관계까지도 해결해 준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죠? 근데 이런 그 많은 속담을 포함해서 인류의 지혜를 가진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르면 심지어 돈과 성 여기서 어느 작가가 이야기한 건데요. 시나리오 한 편을 1억 원에 팔았다고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되게 매력적인 남자로 보였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결혼할 때 중시하는 특성 18가지 중에서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경제력을 중시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15% 같은데. 하여튼 이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갖고 있다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순간 돈을 갖고 있다, 돈이 많다는 자체가 그 사람의 매력
매력적인 면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매력이 없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성으로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또 돈은 인생의 성적표다. 그럼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누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냐를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한 가지 성적표가 돈이다. 그래서 인생은 게임이고 돈은 우리가 얻은 점수이다. 라고 테드 터너. 이 사람은 그 미국의 텔레비전 회사 TBS를 만들고 미디어 재벌이죠. 뭐 야구팀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 돈은 그야말로 전가 통신. 신하고도 대화가 되고 통할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양에서는 대개 견리사의 논어에서 만약에 돈을 보게 되면 이게 의로운 돈인지 정의로운 돈인지를 생각하라고 늘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청빈의 사상을 동양에서는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이 우리 조선시대라든지 심지어 최근까지도 우리의 정신세계 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주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하는 우리 경영학도 입장에서는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이 준 축복이야. 더 많이 벌어서 즐거움을 누리고 좋은 일을 해. 이렇게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경영학도에게 좀 더 맞는 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 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시부사와 H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피터 드러커가 했던 것처럼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돈과 부귀와 여러 가지 재산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Co-prosperity, 공존의 사회이기 때문에 한쪽이 힘들어하고 한쪽이 불만을 갖고 한쪽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케이스를 보면 김만덕이라고 조선시대의 여자 상인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 살면서 조그만 그 가게를 열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기근이 와요. 그 흉년이 와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1,000명, 뭐 그야말로 1,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김만덕이라는 이 상인이 그 당시에 기생 출신이 좀 그래서 기생으로도 갈 수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글로 안 가고 이제 조그만 가게 주막을 열고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육지에 나가서 쌀을 사가지고 배에다가 잔뜩 싣고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굶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줍니다. 여자가 그 돈을 자기가 번 돈을 다 푸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왕이 서울로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런 천한 신분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풀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김만덕에게 평소 소원이 뭐가 있냐고 내가 그거 들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역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뭘 달라 뭐 이런 물질적인 거 얘기 안 하고 저 금강산 구경이나 한번 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낮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우의정 채제공인가요? 그분이 참 이런 훌륭한 사람이 조선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자면서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생각하면 이 김만덕 이분도 참 시부사와 H 못지않은 분이잖아요. 그죠? 행동으로 옮긴 거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이 정조 시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수원에도 좀 가서 수원에 상권을 한번 일으켜봐라 해서 수원에 와서도 아마 영동시장 남문에 가게 되면은 수원의 중심지에 가면 시장이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김만덕 이분이 아마 그때 좀 이렇게 시장이라든지 상권을 좀 만든 걸로 제가 기록을 좀 읽었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굳이 얘기하자면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 설립자 물론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떠나왔던 북한의 고향 통천에 소 1,000마리를 보내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삼촌이 숨겨놨던 소판돈을 그 돈을 훔쳐서 가출을 해서 서울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수십 년 뒤에 소 1,000마리를 몰고 고향으로 방문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뭐 그런 거. 또 빌 게이츠 역시 지금 하는 거는 뭐예요?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과 소명 의식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돈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결론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가가 되기 쉽고 또 경영학도로서 앞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은 정말 신이 준 축복이고 하늘이 준 블레싱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실제적으로 그런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쓰면은 안 되고 반드시 그 부를 축적한 것을 우리 사회에 함께 나눈다. 가난한 사람과 힘든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경영학도 기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수업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사람과 의미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다 달성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좀 더 뭐라 그럴까 임팩트가 있다고 할까요? 또 의미가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돼서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가족들에게도 무엇인가 뿌듯함을 안겨줄 수 있고 본인의 모교 아주대학교를 포함해서 학교에도 자랑스러운 졸업인으로 졸업생으로 남을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와 그리고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